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에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를 추가 처분해야 한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공정위는 만약 삼성이 8월까지도 순환 출자 해소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한국 수출 물량이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디램과 시스템 메모리 등 반도체의 수출 물량 증가세에 힘입어 전기 및 전자기기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회사 한화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1,3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은 한화 자체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주요 계열사들의 실적 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하나는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한 주당 600원, 우선주 한 주당 6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STX 조선해양과 성동 조선해양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논리에 의한 가주기식 구조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두 회사를 살리되 인력 감축과 성종 특화 등의 구조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월요일장인 오늘은 양시장 모두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457선 지키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 시장은 아쉬운 마무리였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월요일장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더욱더 꼼꼼한 시장 분석과 그리고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저녁이죠. 월요일 저녁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주식투자의 교과서 정우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이번 주 토요일이면 강연회로 대표님을 직접 만나 뵙게 되는데요. 강연회 소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실시하고요. 제가 다시 또 언급을 하겠지만, 사실 이번에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원래 저는 반복적으로 하는 일은 상당히 빨리 합니다. 게으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일주일 전에 할 일 저는 한 달 전에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강연이라든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임박해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기 때문에 가장 현재와 가까운 내용을 전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초저녁까지 제가 구상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나눠줄 그 텍스트에 대해서 어떤 걸 넣을 건지, 그래서 목차 결정하고 세부적인 것까지 이제 다 만들어놨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또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이제 서울국제 TV에 보내지면 또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약속해 드렸던 대로, 2시까지 맞춰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4시까지만 오시면 텍스트는 반드시 드리니까 꼭 오시기 바라겠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재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강연회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항상 중요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 특히, 아주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러니까 시황이라든가, 뭐 남북 문제, 기타 등등해서, 이번에도 제가,
욕심이 좀 많이 생겨요. 원래는 그냥 정보만 주려고 그랬는데, 일부 교육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정세라든가, 여러분들이 이 9시 방송을 통해서는 접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 최대한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강연이 오셔서 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대표님이 탄탄하게 준비하신다고 하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준비한 자료도 받아 가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표님 직접 뵈면서 대표님의 좋은 기운도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 저녁 대표님과 1시간 동안 정석투자 함께 할 텐데요. 앞서서 양시장에 대해서 지수 확인하셨듯이 오늘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대표님이 한 줄로 또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주식 비중은 적게, 그리고 단기는 찬성, 주식 비중은 크게, 중기는 반대라고 또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매일같이 열리는 주식시장이지만 정말 매일같이 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큰 틀을 이해해야만 또 그 안에서 세부적인 전략이 가능할 텐데요. 그 부분 또 오늘장 한마디를 통해서 이렇게 대표님이 좀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장은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좀 풀어주실까요? 네, 제목 그대로예요. 주식 비중을 좀 작게 하면서 단기 매매는 찬성한다. 그런 뜻이고요. 현재는 주식 비중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기는 반대한다. 그걸 이제 설명드린 건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갑자기 폭등한다거나 급락한다거나 그런 상황보다는, 속된 말로 좀 찌글거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혼조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낙폭과 대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단기 순환에 나올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장 정리를 통해서 시황은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렸고요. 지금 이 내용의 포인트가 뭐냐? 그거예요. 무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2600선까지 간다 그랬고 기록했던 날 조정받는다.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제 장이 급락할 거다. 이런 사인 다 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어쨌든 반등이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상승 전환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주식 비중은 작게 단기 매매 위주로 하자. 물론 이제 고점에서 비중 100%에 여러 종목을 이제 갖고 있는데 하나같이 고점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대응할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석 투자라 그러는 거예요. 정석 투자의 진정한 가치가 뭐냐면 상승할 때도 수익 나지만 하락할 때도 수익 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정석 투자예요. 상승할 때만 수익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큰 조정 받거나 지수가 대세 하락기 들어가면 벌었던 거 다 반납하고요. 약간 벌었던 사람은 바로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내가 주식 투자해서 죽을 때까지 지수가 상승하면은 좋겠죠. 근데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자의 95%가 호황장일 때 처음 시작합니다. 폭락장에서 주식 투자 처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자녀가 이제 어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초등학생도 있을 거고 많아봐야 20대 한 초중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한테 꼭 그 얘기 해주세요. 너가 언젠가 주식 투자를 처음 할 때 그때는 호황장에서 하지 말아라. 폭락장에서 시작하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요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오늘의 현물 파생 매매 보기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18개월 만에 매도 포지션에서 매수 포지션으로 변경을 했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1차 33,500원 이하에서 매수한 다음에 강력 홀딩 중인데요.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이제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평택촌놈 매니아는 모르는 분이 없어요. 모르는 간첩이죠. 2016년 8월이었습니다. 그때 8월 말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은 강력한 매도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주식 선물 매도 사인을 했습니다. 주식 선물 매도 사인 내서 최근까지 청산 사인을 안 냈어요.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매월 만기 이제 오잖아요. 근데 월물 교체를 했죠. 계속 교체했습니다. 계속 교체해서
그 당시에 매도 포지션 취했던 분이 최근에 약 한 470%대 평가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한 절반 청산해주고 다시 또 한 1.5배 추가하고 또 절반 청산해주고 1.5배 추가하고 이렇게 리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8개월 동안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제가 매도 포지션 취한 다음에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말 쉽게 안 바꾸고요. 약속도 거의 지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제가 매수사인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한 대전환이죠. 그리고 이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 제가 뭐 45,000원대 매수했다고 막 야단쳤잖아요. 이걸 왜 매수하느냐. 4만 원에 매수한 분들 뭐라 그랬죠? 지금이라도 매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드디어 제가 매수사인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전력을 매수사인 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냐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 두 번째는 뭐냐. 어차피 지수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2016년 8월에 고점 찍고 계속 내려갔죠. 코스피 잠깐 볼까요? 코스피가 최근에 고점을 찍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사실 최근에 계속 좋았었잖아요. 1년 이상. 그러니까 제가 한국전력에 대해서 매도 사인 냈던 시점이 2016년 8월이었습니다. 이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 보면 어떻습니까? 이 시점부터 지수는 계속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한국전력은 어떻게 됐다고요? 반대로 계속 내려왔어요.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왜 언급하느냐, 아마도 제가 주식 전문가 생활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19년째 주식 전문가 합니다. 18년째 인터넷 방송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쌓이는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기술특허 적정주가로는 한국전력이 17만원짜리입니다. 적정주가가. 그런데 6만원대 매도 사인 냈어요. 그리고 2016년에도 어땠죠? 역대 최고 실적이라 그랬어요. 실적은 역사상 최고죠. 적정주가는 17만원 기록하는 종목이에요. 이거를 제가 매도 사인 냈다는 거죠. 그래서 무려 18개월을 끌고 간 거예요. 엄청나죠? 아마 제 성격 아니면 못할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걸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망신당하잖아요. 당신이 적정주가 17만원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역사상 최고 실적인데 이걸 왜 매도 사인내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정말 제가 처음 쓰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이 종목은 수익 날 걸 100% 장담한다. 100%라는 표현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이 종목을 주식 선물 매도하면 100% 수익 날 거다. 확률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안 들어가면 정신병자다 그랬어요. 무조건 들어가라. 세 번째, 전재산 투입해도 좋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아마 제가 이 바닥 생활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인은 또다시 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종목을 정리하고 매수사인 냈다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18개월 동안 계속 홀딩 시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주식 선물인데. 그래서 어쨌든 선물을 하시든 주식 선물을 하시든 한국전력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보자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3월 강연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뭐 시간과 장소는 지금 아마 이제 그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고요. 지난 11월과 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그 기쁨을 주셨어요. 1인 강연회로서는 무려 1115명이 왔으니까 그게 공식적인 겁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서울경제TV 얘기로는 뭐 그보다 훨씬 많다 그러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1115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 웬만하면 좀 오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것보다도 이제 2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 늦게 오시더라도 뭐 하여간 4시가 되든 뭐 4시가 반이 되든 끝나기 전까지만 오시면 텍스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왜 그러냐? 현재 장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겨우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같은 얘기 했잖아요. 진정한 고수는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사람이다. 그리고 주식 투자에 어떤 기초가 없이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1년 동안 수익 난 거 10일이면 다 털린다 그랬잖아요. 다 날아간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10년 했다고 하지만 오래된 초보자 아는 게 없는 분들은 꼭 오셔서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 자녀들 많이 데리고 오세요. 뭐 미성년자까지는 뭐 필요 없겠지만
아직까지 주식 투자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20대라든가 30대라든가 데려오셔서 같이 좀 교육도 받고 그리고 언젠가 그 자녀들이 주식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고요. 하여간 꼭 오시길 바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장 한마디도 풀어봤고요. 이전에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대표님의 분석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8개월 만에 매도에서 매수 포지션을 변경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장의 한국전력은 33,800원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월 14일 최저점 32,400원을 기록한 이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시황 분석 더욱더 상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양지수 살펴보셨듯이 보합권 마무리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에서 마감이 될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 수급적으로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황 분석 더욱더 상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코스피는 오늘 기간 덕분에 버텼다고 봐야죠. 프로그램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간이 오늘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혼조세 이후에 이제 상승 마감해 줬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과매수 반등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촌놈이 생각하는 이론적인 반등 한계치보다 오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더 갈 수도 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반등할 만큼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장중에 마이너스권이 나왔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21선 회복을 해줬는데 다시 이탈하고 마감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 반등 한계치까지는 도달했어요. 했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분명히 얘기했죠. 더 갈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히 이거는 반등 한계치 나왔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장중에 실제로 마이너스권이 왔다가 이제 강보합권으로 마감해졌죠. 중요한 건 뭐냐? 마이너스가 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음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플러스권에서만 움직이는 음봉이 있고요. 마이너스권 전환되는 음봉이 있거든요. 이게 나왔다는 이게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장중에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거는 나름대로 경계 매물도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분봉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이 네모박스가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다시 오후에 밀렸다가 막판에 좀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불안불안한 장세입니다. 종목 순환매는 나오겠지만 지수가 계속 뻗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오늘도 제가 그 동그라미 왼쪽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딱 그 구간에서 뭐라 그랬냐면 오늘 고점 찍었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돌파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쫙 내려왔어요. 이것도 100%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저는 지수를 딱딱딱 언급을 해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코스닥 잠깐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을 보면은 이제 특징이 뭐냐? 코스피보단 강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61선 이탈을 안 했잖아요. 이게 파란색이 61선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21선까지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61선도 이탈 안 했으니까 굉장히 강한 거죠. 좋게 말하면 강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21선 회복해줬다 이탈을 마감했는데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탄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잠깐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어때요? 이 빨간색이 이게 121선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121선을 확실하게 이탈했다가 지금 겨우겨우 120선 다시 회복 하나마나 이러고 있는데 코스닥은 어떻다고요? 61선도 이탈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여기서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됐든 올라간다. 그럼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코스피가 다시 재하락 나오잖아요. 그럼 어느 시점부터 코스닥이 더 빠질 겁니다. 속도가 그때 코스닥이 훨씬 빨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요. 코스닥 지수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나마 대형주 몇 개가 버텨서 그런 거예요. 대다수의 코스닥 종목들 상승했던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렸어요.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21선 회복 후 이탈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라는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황 분석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컴투스가 올라왔습니다. 신작 게임 기대감에 신고가 기록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합니다. 라운시큐어가 올라왔는데요. 공인인증서 제거 정책 기대에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슈네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컴투스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신작 게임 기대감을 받으면서 신고가 기록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오늘의 최고가 16만 7천 원을 기록했고 종가로는 16만 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신작 기대감이 항상 주가에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컴투스 현재 부근에서 대표님과 좀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일단 기대감입니다. 이런 뉴스는 또 시청자분들이 워낙 또 대표님이 교육을 해주셔서 분별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네,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하세요. 일단 기업량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미보유자는 지금 따라잡는 거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2016년 12월에 저점 찍고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큰 시세를 분출하기엔 좀 한계가 있다 설명드리겠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합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최근 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왔죠. 제가 볼 땐 기대감이 이미 반영됐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인데 이 종목을 제가 왜 기억을 하고 왜 아쉽다 그러냐면 2011년 8월이었습니다. 8월 정확하게. 2011년 8월에 이 종목을 동시효과 때, 그러니까 오후 동시효과죠.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하한가 잔량이 수십만 주였어요. 그런데 제가 하한가일 때 매수 사인했어요. 사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하한가에 수십만 주가 깔려 있는데 매도 잔량이 그걸 사라 그랬다는 얘기죠. 이것도 제 기억에 남는 추천주입니다. 제가 이제 이 주식점과 그 활동을 이제 얼마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것도 잊지 못한 종목인데, 그때 처음에 이거를 한 100% 먹고 던졌어요. 그 다음에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거를 제가 2013년도에 18,000원에 추천했습니다. 근데 그때 딱 50%씩 내고 던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10배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좀 반성을 했죠. 야, 너무 이거를 내가 가치평가를 좀 너무 우습게 봤구나.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적정가가 너무 낮았거든요. 그 이후에 한 4, 5년 지나면서 이게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나오니까 이번에 컴투스는 이렇게 보시고, 제가 언젠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게임주는 뭐 단기가 되든 중기가 되든 꼭 눈여겨봐달라, 이런 게임주를 하나 꼭 말씀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상승 곡선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매도 후 다시 한번 가격 확실히 눌림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이고요. 현재 부근에서 가지고 계시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두 번째 이슈는 라운시큐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제거 정책 기대감을 받으면서 오늘장도 탄력 받았습니다. 8.28% 상승하면서 3,925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자, 일단 대표님, 이전에 2월 초에 4,470원까지 최고가 기록한 이후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즉시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추격을 반대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적정주가 대비 고평가되어 있고요. 차트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물론 제 기준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저는 윗꼬리가 많이 있는 걸 되게 싫어해요. 윗꼬리가 많다고 하는 것은 탄력이 제한적이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를 본다 그러면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형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진다거나 모멘텀이 정말로 좋은 게 발생한다 그러면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확률상으로는 제가 볼 때 더 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과 비슷한 종목들은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라운시큐어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도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고가를 살펴보면은 4,145원에서 종가 3,925원까지 눌린 상황이죠. 자, 현재 부근에서 보유자는 즉시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현재 좀 올라가는 흐름에서 추격 매수를 좀 반대한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시장 공시 분석 사항 컴투스와 라운시큐어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도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또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평택촌농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대한항공 올라왔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하나투어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대한항공이 올라왔습니다.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좀 강세 흐름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최고가 39,500원, 1월 29일, 1월 말에 기록을 한 이후 현재 가격대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3.56% 빠지면서 33,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주가인데요, 대표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볼 때는 시세는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끝났다고 봐요. 뭐 중장기적으로야 다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보유자는 반등 시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이 좋다 설명드렸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고점 기록하고 나서 또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기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수 따라서 내려갔는데 사실 모멘텀이 이제 없다고 봐야죠.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지금은 관망하는 게 낫고요. 확실하게 더 조정을 받으면 그때 접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출사가 이미 나온 상황 속에서 가격대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좀 수익 실현 또는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부분에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도 알아보시죠. 다음 관심 종목은 뭐 같은 흐름인데요. 하나투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하나투어도 역시나 1월 말까지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대한항공 과 좀 유사한 흐름입니다. 현재 가격대 좀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108,500원 오늘도 하락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대표님 하나투어도 역시 올 초부터 좀 강세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하나투어는 거의 항상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 주가로 본다 그러면 29,100원이에요. 29,100원, 3만 원이 채 안 되죠. 근데 지금 주가는 어떻습니까? 10만 원 넘잖아요.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 관망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역시 관망해달라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죠. 이게 20만 원 넘었던 거예요. 이게 2015년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적정 주가가 이게 한 2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몇 배가 간 거예요. 무려 10배가 간 거죠. 그리고 나서 거짓말처럼 이렇게 3분의 1 토막 났어요. 2016년 하반기에 굉장히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특성이 있습니다. 거의 항상 고평가되어 있어요. 두 번째,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심하게 빠졌다 싶으면은 또 들어와요. 펀드들이 들어오긴 또 좋은 종목입니다. 왜 그러냐? 엄청난 성장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뭐랄까 좀 불안한 회사도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조업 같은 경우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행주 같은 경우 쉽게 말하면 그 한국의 어떤 경제 성장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수 관련주, 뭐 이런 여행주, 유통주 이런 것들은 그 국가의 경제 성장하고 거의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여행사가 한국에만 있겠습니까? 동남아나 남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실적이 안 좋겠죠. 왜? 못 사니까. 똑같아요. 내수 관련주의 특성이 그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유통주예요. 유통주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잘 사니까, 국민들이 잘 사니까 소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런 유통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수 관련주 대부분이 또 그렇고, 이제 여행주 이런 것들은 국가 경제하고 이제 연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투어는 쉽게 말해서 한국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망가지지 않는 한 이거는 뭐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느냐, 한 2, 3년에 한 번씩 매수하면 딱 맞아요. 너무 단기로 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관심 안 둘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한때 저렇게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던 기억도 있으니까 절대로 이제 그 적정 주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으면 따라잡지 마시고 뭐 한 두세 배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꼭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정주가 비교해서 그리고 대표님의 분석 내용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 항상 저희가 저변에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나투어는 현재 구간 보유자는 매도 후 관망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 미보유자 역시나 현재 구간 관망에 대한 포지션 정리해드렸으니까요. 꼼꼼하게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이었습니다. 대한항공과 하나투어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할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내용 이번 시간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그리고 저희 쪽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매주 금요일 두 분을 추첨합니다. 그 두 분께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상담도 받아보시고 평택초놈 아카데미 시청권도 받아보셔서 더욱더 현명하고 좋은 투자로 이어가시는 좋은 기회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5452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넷게임즈를 매수가 3,500원에 비중 20% 향후 전망 궁금해하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2.54% 빠지면서 3,26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넷게임즈는 오늘 3,260원, 매수가가 3,500원대이다 보니까 손실 구간에 계시고 최근에도 매수하셨을까요? 네, 대표님. 네,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관망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제 방송을 본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아요. 만약에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 같으면 절대로 이 가격에 매수 안 하거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했으니까 일단은 과정상 무조건 잘못된 거죠. 비합리적인 매매입니다. 이 종목의 추세를 볼 것 같으면, 자,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됐죠? 61선이 100선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하락 추세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거의 잠꼬대 할 정도로 알려드렸죠? 상승 추세의 종목은 어떻게 한다? 21선 아래에서 하던가, 검은색이 21선입니다. 61선 위에서 하던가, 그것도 아니면 빨간색 121선 아래에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어쨌든 오른쪽에 큰 동그라미, 거기서 매수는 어떤 경우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다못해 탄력 좋을 때 그때 들어가던가 아니면 120선까지 기다렸다 들어가던가 그렇게 하는 게 나은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작년 12월까지 지수가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때 이 종목이 같이 흘러내렸거든요. 그러면 120선에서 이탈했을 때 매수했으면 아주 좋았다는 거죠. 바로 이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요. 왜냐하면 그때 실제로 지수도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시황 보면서 평택초놈 차트 이런 거 보면서 매수했으면 상당히 수익이 낮겠죠. 근데 그때는 안 하다가 지금 추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코스닥 지수 잠깐 보실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이게 12월 흐름이었어요.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어쨌든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려왔을 때 이 종목도 같이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 투자의 80%는 시황이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업종을 들어가냐, 어떤 테마를 들어가냐. 그리고 나서 종목을 볼 때 중기 투자는 고평가, 저평가를 따지는 거고요. 단기 매매는 평택초놈 차트 이론. 또 그것에 입각해서 매매는 아주 로봇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고 그냥 마구잡이로 매매를 해요.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상 그냥 여기 한번 들어갈까? 이 도박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단순하게 답변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켜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게 좀 잘 대응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종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시에는 본전에 좀 성산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락 시에는 마이너스 10% 손절 라인 잡아드렸으니까요. 매도 후 관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9147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자, 평초님 정다운을요. 매수가 4,80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의 정다운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 정다운은 계속적으로 최근 상승 곡선 이어갔었는데요. 자, 오늘장 고점에서 5.45%가 빠지면서 4,6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정다운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현재 가격대까지 올라왔었던 상황인데 아쉬운 것은 시청자분께서 4,800원 최근에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역시 이분도 제 방송을 본 지 얼마 안 된 분입니다. 제 방송을 제대로 봤다면 절대로 여기서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조정 시 재매수하시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이거는 결과를 떠나서 비합리적인 매매입니다.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추첨해서 한 거예요. 도박한 거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운 좋아서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운에 맡기는 투자를 할 겁니까?
제가 또 한 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의 추세는 뭐죠? 상승입니다. 여전히 상승입니다. 왜? 61선이 120선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상승 추세의 종목은 뭐냐? 21선 아래 매수할 기회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왔죠? 최근까지도. 검은색 21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지켜줘도 이런 매매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정말 거의 100번을 한 것 같아요. 항상 하잖아요. 이건 평택촌놈 차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연회 때 오시면 제가 그 평택촌놈의 차트 이론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그게 가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처음 볼 겁니다, 아마. 저는 주식 투자를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책을 본 적도 없고 강의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제가 혼자서 다 찾아낸 거예요. 정말 제로에서부터. 그래서 저의 차트 이론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왜? 제가 다른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주식 투자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아주 그냥 몇 장에 그냥 요약하려고 합니다. 몇 장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주식 투자가 뭔지 설명한다고 막 책 한 권 내는데 제가 볼 때는 결론이 없을 겁니다, 아마. 결론은 그겁니다. 주식 투자 어렵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열심히 노력해라. 그거거든요. 그건 전 장난친다고 봐요. 네, 그런 책은요. 저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강론을 말씀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것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매매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거 갖고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만 알아도 최소한 도박 같은 매매는 안 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의 때 제가 그 텍스트 제공해 드리니까 꼭 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누가 초보자하고 아직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요. 짧게는 뭐 10년, 길게는 뭐 한 20년 한 분들이 많이 손해본 분들은요. 가르쳐줘도 소용없어요. 또 자기 멋대로 해요.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뭐 나는 10년 이상 했다. 근데 뭐 돈 많이 날렸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왜? 말 안 된다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은 반드시 오시고요. 저를 통해서 주식을 배우면 최소한 결코 쉽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그건 정말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주식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강연회 때 오시면 제가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정다운 같은 경우는 매수가와 그리고 타이밍이 좀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주식에 대해서 과정이 비합리적이다면은 결과 또한 그에 상응할 텐데요. 일단 이번 주 강연회 통해서 특히나 주식 초입분 그리고 유입자분에 대해서 탄탄한 교육까지 좀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3월 3일입니다. 구로구 구민회관으로 오신다면은 좋은 기회 가져가실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앞서서 말씀드렸죠. 정말 이번 강연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강연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꼭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2122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나를 매수가 5,700원의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죠. 자, 오늘장 다날 먼저 종가 확인합니다. 자,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5,590원 종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일단 다날 같은 경우에는 5,700원대 매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올라왔을 때 흐름이기도 했고 그 전에는 워낙 좀 고점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대표님 다날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본전도는 마이너스 5% 매도 후에 재미있어 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흐름 파악이라든가 종목 분석에 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흐름 파악. 업종이나 테마 흐름 파악하는 거예요. 제가 업종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주도 업종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골라서 들어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주도 업종은 지수를 견인하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비주도 업종은 어떨까요?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 테마로 구분한다 그러면 무슨 테마죠? 비트코인 테마의 다날은요. 근데 지금 최근에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테마 별로 안 좋아요. 일단 테마 자체를 선정을 잘못한 거죠. 왜냐면 이게 지금 그 비트코인 테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차트 이론상으로도 잘못 매수한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여기서. 평택촌놈 차트 이론에 입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자, 상승 추세죠?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검은색 21선 아래라든가 아니면 파란색 61선 위
그것도 아니면 120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는 어떤 경우도 해당되질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테마 흐름을 파악을 못한 거예요. 비트코인은 지금 별로 이렇게 탄력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은 내가 매수할 종목에서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라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차트 이론에 이게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기분 좋으니까 추가로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보세요. 업종 얘기했잖아요. 자, 이게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자,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전기전자 업종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은 2016년 그때 봄부터 언제까지? 작년 가을까지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작년 내내 바로 주도 업종의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번에 이걸 보겠습니다. 비금속 광물이에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2016년 봄에 고점 찍고 최근까지도 여기에요. 특히 작년 가을에는 굉장히 약했죠. 자, 그러면 이걸 왜 설명드리냐? 간단합니다. 만약에 전기전자 업종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찾았다. 그럼 확률이 높아지겠죠. 반대로 비금속 광물에서 종목을 찾았다.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5년 아니라 10년 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장중에 끊임없이 교육해 줍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도 들을 만큼 들은 사람이 경력도 꽤 된다고. 그런데도 저는 하루에 보통 최소 3시간 반에서 4시간 반을 매일같이 방송해 줍니다. 열정이라고 봐야 되죠. 열정. 왜? 이제 나도 이거 몇 년 못하겠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차트만 보는 거예요. 그냥 어디 이상한 거 이렇게 검색식 만들어갖고 차트 딱 보고 그냥 들어가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시황 보면서 투자 여부라든가 비중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업종이나 테마 흐름을 보고 거기서 종목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치를 판단하고 차트를 보고, 그리고 매매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게 정석이에요. 그거를 10년을 해도 몰라요. 평생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당신은 그럼 실전에서 그러면 추천을 잘해주냐? 해줘요. 저는 이론과 실전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왜? 제가 만든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저한테 주식 배우면 최소한 터무니없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장중방송을 보시면 더 좋은데 못 봐도 상관없어요. 이 방송 계속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열정을 갖고 할 때 여러분들이 꼭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다날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시에 대한 부분의 본전의 청산에 대한 의견이고요.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마이너스 5% 매도 후 재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꼼꼼하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덧붙여주신 내용도 함께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의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623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주식 초보입니다. CJ-ENM을 매수가 95,500원의 비중 4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저희 쪽에 문자 잘 주셨고요. 일단 오늘장에 CJ-ENM 종가 확인합니다. 오늘은 0.46% 강보합에서 마감이 되면서 86,6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CJ-ENM 같은 경우에는 9만 원대 매수를 하셨고 최근에 10만 원대에서 또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대표님. 네,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언젠가 재매수를 하세요. 언젠가 재매수라는 표현은 좀 다르죠.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매도 후에 재매수하자 이러잖아요. 근데 이건 언젠가 재매수. 무슨 얘기냐? 꼭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CJ-ENM 같은 경우 지금은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간다고 해도 단기 매매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지수가 생각보다 조정이 크다, 하락이 크다, 그럴 때는 이 종목은 언젠가 대폭락 나왔을 때 반드시 담아둬야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ENM에 대한 분석해드렸습니다. 일단 상승시에는 본전에 매도, 그리고 마이너스 10% 손절 라인도 잡아드렸고요. 매도 후에 계속해서 CJ-ENM 관심 있게 좀 바라보시면서 가격대에 맞춰서 매수 타이밍도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557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하나 마이크론을 매수가 5,500원의 비중 30% 대응 전략 궁금해 하셨네요. 자, 오늘장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종가는 약 후하권에서 마감이 됩니다. 0.72% 빠지면서 5,51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도 뭐 같은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에는 좀 약보합이지만 그래도 소폭의 수익 구간 거의 이제 매수가 근처라고 하셔야 되겠죠, 대표님? 네,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세요. 왜 그러냐? 지금 지수가 너무 불안해서 그래요. 지수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할 때가 아닙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7월 강연회 때 설명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대략 한 30%씩 났는데 아마 기억하실걸요. 이 방송 매일 같이 보신 분들은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던지라 그랬어요. 던지고 다시 잡으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지수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지금 반도체 업종 지수를 보겠습니다. 어때요? 약하죠. 문제가 뭐냐? 지수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코스닥 지수는 어떻습니까?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어떻죠? 1월 하순까지 고점 찍고 내려왔다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 위치입니다. 이게 코스닥 지수예요. 1월 하순 고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작년 11월 하순에 고점 찍었어요. 그러면 지수가 1월 하순에 고점 찍었는데 11월 하순이니까 어떻습니까? 무려 2달 전에 고점 찍었다는 거죠. 지수보다 훨씬 고점이 빨라요.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주는 사실은 억울한 종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본격적인 매매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뭐다? 바로 업종 흐름이에요. 시황, 업종 테마의 흐름, 그 다음에 종목에서 가치와 차트, 그리고 매매 기준. 이게 정석 투자입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뭐 하죠? 차트만 봐요. 또 초보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죠? 차트만 가르쳐요. 솔직히 말해서요, 머리 좋으면요, 차트는 일주일, 아무리 머리 나빠도 한 달이면요, 마스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 상담하면서 이렇게 추세 선긋기하고 보조 지표 돌리는 전문가들 거 방송 보지 말라고요. 초짜들이에요. 지가 주식을 몰라요. 초보자예요. 그렇게 해서 떼돈 벌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차트 잘 봐갖고 돈 벌 것 같으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머하고 수학자하고 둘이 결합해서 머리 짜내갖고 만들면요. 떼돈 벌거든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주식 투자는 항상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곡과 변수가 나와요. 그래서 차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시황, 업종 테마 흐름, 그 다음에 가치, 그리고 나서, 어느 가격대에서 매수할까, 매도할까. 그거를 보는 맨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전부 이상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잘못 배운 분들 너무 많고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똑바로 배우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번 강연회 때 그런 내용들을 텍스트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의 현재 매수가 근처입니다. 현재 부근에서 즉시 매도 의견 주셨고요. 가격대가 확실하게 조정 시 그때 다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마지막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362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글루 시큐리티를 매수가 4,950원에 비중 50% 기다리니 본전은 왔는데 이쯤에서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매도가 여쭤보셨습니다. 자, 오늘장 이글루 시큐리티는 1.69% 빠지면서 5,000원대가 깨집니다. 4,94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빠진 가격대에서 다시 좀 회복이 됐으니 현재 가격대에서 좀 정리하고 좀 다시 접근해야 될지 그 부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김은혜 씨가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즉시 매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미있는 게 맞는데요. 그 얘기 해드릴게요. 오늘은 사실 종목 상담이 이거 포함해서 6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열정적으로 사실상 강의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종목 상담이 작들을 좀 이해를 해줘달라 설명드리겠고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그렇게 대응하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약간 좀 아쉽죠. 왜? 21선 이탈을 안 한 상태로 매수한 거거든요. 자, 이 종목도 똑같아요.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면 어쨌든 지금보다는 낮잖아요. 평가 이기잖아요. 그리고 자, 차트 이론 또 한 번 얘기할게요. 도대체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종목 추세가 뭐죠? 상승 추세입니다. 왜? 61선이 120선 돌파했으니까. 그러고 나면 단계가 있다 그랬죠? 아무리 탄력적이라도 21선 아래. 그 다음에 중간 단계는 61선 위입니다. 그 다음에 121선 아래. 1, 2, 3예요. 그러면 이거 중요한 팁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때는 21선 아래, 어떤 때는 61선 위,
어떨 때 120선 아래. 그럼 이거 탄력주는 21선 아래니까 이해가 되는데 61선하고 120선 이거 어떻게 되나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120선 아래인 것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요 100번 매매할 거 20번밖에 안 될 겁니다. 대신 확률이 높아져요. 5%든 10%든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 쓰기 싫다. 안 쓰면 돼요. 그냥 상승치는 종목이다. 120선 빠지는 거 뭐가 있지? 이것만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 많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매매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수익 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셨다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글루 시큐리티는 현재권 매수가 근처입니다. 즉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클리닉 안에서 저희가 평촌에 물어볼 시간 안에서 다양한 종목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전에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쯤 다양한 시장 분석과 함께 상담도 도와드렸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트위터도 만드셨고 그 안에서 다양한 투자 전략과 고지사항 드리고 있습니다. 정우 대표님의 트위터 많은 팔로우 해주셔서요. 투자 전략도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어윤학 연구원님과 봉주 선생 이강미 전문가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